혹시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자주 추위를 느끼며 움츠려든다고 느끼시나요? 밤새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유난히 무겁고 손발은 왜 이렇게 차가운지, 감기는 한 번 걸리면 유독 오래 가는 것 같고요. 그런데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눈에 띄게 느려진다고 해요. 마치 추운 겨울날 자동차 시동이 잘 안 걸리는 것처럼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반대로 1도만 올려줘도 우리 몸의 방어 속도가 확 달라진다는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노년 건강을 연구해온 노석환입니다.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것이 있어요. 감기도 자주 걸리고 여기저기 염증도 있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증세가 겹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공통점은 바로 몸이 전반적으로 차갑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 전 72세 이정호 어르신께서 선생님, 약은 자꾸 늘어나는데 몸은 더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체온 관리하는 방법만 바꿔드렸는데요. 석 달 뒤에 오셔서는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가벼워졌어요. 라고 하셨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나이가 들수록 체온이 왜 중요해지는지, 그리고 체온 관리를 통해서 우리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명하게 알려드리고요.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세 웰빙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이 들면 원래 몸이 차가워지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들수록 체온이 떨어지기 쉬운 건 맞아요. 그런데요, 그냥 나이 때문만은 아니에요. 우리 몸을 서서히 차갑게 만드는 원인들이 일상 속에 겹겹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근육이 줄어드는 겁니다. 근육이 뭐냐면요, 단순히 움직이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열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공장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활동량이 줄고 걷는 시간도 짧아지면 근육이 조금씩 빠지잖아요. 그러면 같은 체중이라도 몸에서 만들어내는 열 자체가 줄어드는 겁니다. 마치 난로에 넣는 장작이 줄어드는 것처럼요. 두 번째는 혈액순환이 느려지는 거예요. 혈액은 열을 실어 나르는 택배차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혈관이 탄력을 잃고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이 택배차가 막히기 시작해요. 그러면 심장은 열심히 뛰는데도 손끝, 발끝, 배 쪽까지 따뜻함이 잘 전달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배를 만져보면 유난히 차가운 분들이 많으세요. 세 번째는 찬 음식과 찬 음료 습관입니다. 여름에 들이던 습관이 겨울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침에 차가운 물 한 컵, 식후 아이스커피 한 잔. 이게 하루 이틀은 괜찮아 보여도요, 매일 반복되면 배 속부터 식어버립니다. 몸 입장에서는 계속 찬 바람이 들어오는 셈이니까 체온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에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몸은 늘 긴장 상태에 놓이잖아요. 이때 혈관은 자연스럽게 오그라들고요. 체온은 더 쉽게 떨어집니다. 잠을 깊게 못 자면 밤새 체온을 회복해야 할 시간이 사라지기 때문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더 무겁고 차갑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끼니를 자주 거르거나 지나치게 적게 먹는 습관입니다.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가장 먼저 열부터 아끼기 시작해요. 난방비 아끼려고 보일러를 끄는 것과 똑같죠. 이 상태가 반복되면 몸은 점점 절약 모드에 익숙해지고요. 기본 체온이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체온이 떨어지는 이유는 특별한 병이 아니라요, 하루하루의 생활이 만든 결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체온이 떨어질 때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조금 더 깊이 살펴볼게요. 체온이 내려간다는 건요, 단순히 손발이 차가워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몸 안의 여러 기관들이 동시에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는 신호거든요. 특히 장, 혈관, 뇌, 관절은 체온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먼저 혈관부터 볼게요. 체온이 떨어지면 혈관은 자동으로 오그라들어요. 몸이 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혈액이 잘 돌지 못해요. 혈액은 산소와 영양, 그리고 열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길이 좁아지니까 손끝, 발끝, 배 쪽까지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난 옷도 껴입었는데 왜 이렇게 춥지? 라는 느낌이 생기는 겁니다. 이 혈액순환 저하는 바로 장으로 이어져요. 장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쓰는 기관이거든요. 혈액 공급이 줄면 장 운동도 느려집니다. 그러면 음식이 들어와도 잘 움직이지 않고요.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조금만 먹어도 체하는 느낌이 생겨요. 특히 아침에 속이 답답한 분들은 밤새 장이 충분히 깨어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다음은 뇌예요. 뇌는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기관이거든요. 혈액순환이 떨어지면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도 줄어들어요. 그 결과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잘 안 되고 쉽게 피로해지는 거죠. 잠은 잤는데 왜 이렇게 개운하지가 않지? 라는 느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변화가 관절과 근육이에요. 체온이 낮아지면 근육과 인대가 뻣뻣해져요. 마치 겨울에 굳은 고무줄처럼 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잘 안 펴지고요. 첫걸음이 유난히 힘들잖아요. 조금 움직이고 나서야 그제야 몸이 풀리는 이유도 바로 체온과 혈류가 서서히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래요. 체온은 각 장기를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온몸을 동시에 연결하는 기본 조건이에요. 체온이 떨어지면 혈관이 닫히고 혈관이 닫히면 장과 뇌와 관절이 동시에 둔해지는 거죠. 그래서 증상은 제각각인 것 같아도요. 뿌리는 하나인 경우가 많아요. 이제 실제로 이런 상태를 겪었던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체온 관리가 몸에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제가 현장에서 자주 만나는 분들 중에는요. 특별한 큰 병은 없는데도 몸 상태가 계속 나빠지는 느낌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검사 결과는 늘 크게 문제 없습니다로 나오는데요. 정작 본인은 하루하루가 점점 버거워지는 거죠. 72세 이정호 어르신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감기에 한번 걸리면 꼭 한 달 가까이 가고요.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해서 식사를 거르기 일쑤였고요. 밤에는 자주 깨서 낮에 늘 졸리다고 하셨어요. 병원에서는 연세 탓이라는 말만 반복해서 들으셨대요. 약은 하나둘 늘어났지만 몸은 오히려 더 무거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분께 처음 확인한 건요. 혈압도 수치도 아닌 몸의 온기였어요. 손발이 늘 차가웠고요. 배와 허리 쪽을 만져보면 유난히 냉기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복잡한 처방 대신요. 체온을 올리는 생활 습관부터 차근차근 바꿔보자고 말씀드렸어요. 목 뒤를 따뜻하게 하는 습관, 아침에 발목을 조금씩 움직이는 것, 찬 음료를 줄이고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 정말 기본적인 것들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다시 뵀을 때요.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감기는 아직 모르겠는데 속이 덜 불편해졌어요. 석 달쯤 지나서는 표정부터 달라졌어요. 아침에 눈 뜰 때 예전처럼 몸이 돌덩이 같지는 않아요. 낮에 졸음도 덜하고요. 중요한 건요. 이분이 특별한 치료를 새로 받은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체온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요. 장이 덜 둔해지고 밤에 몸이 회복할 여지가 생긴 거예요. 몸이 따뜻해지자 면역도 서서히 제 속도를 찾기 시작한 거죠. 이런 변화는 한 분에게만 나타나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체온 관리에 집중한 분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거든요. 몸이 전반적으로 덜 힘들어졌다는 표현이요. 금까지 말씀드린 변화들이 단순한 느낌이나 개인적인 경험만은 아니에요. 체온과 면역, 그리고 회복력의 관계는 이미 여러 연구와 관찰을 통해 반복해서 확인된 사실이거든요. 다만 오늘은 어려운 논문 이야기가 아니라요. 핵심만 쉽게 짚어드릴게요. 먼저 면역세포의 활동 속도예요. 해외 면역학 연구들을 보면요. 우리 몸의 주요 면역세포들은 약 36.5도에서 37도 근처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대요. 이 온도보다 내려가면 면역세포의 이동 속도와 반응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져요. 쉽게 말해서요. 순찰을 돌아야 할 경찰이 추우면 움직임이 둔해지는 것과 비슷한 거죠. 실제로 체온이 약 1도 낮아졌을 때
면역 반응 효율이 크게 떨어졌다는 관찰 결과들이 보고돼 있어요. 다음은 혈액순환과 체온의 관계예요. 국내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관찰 연구들에서도요. 말초 체온이 낮은 분일수록 손발 냉짐과 함께 혈류 속도가 느린 경향이 확인됐대요. 체온이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하고요. 그 결과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피로 회복이 늦어지고요. 염증 반응이 길어질 수 있어요. 반대로 몸을 따뜻하게 유지했을 때 혈관이 이완되면서 혈류가 개선된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생리 반응입니다. 소화 기능과 체온의 관계도 중요해요. 위와 장은 스스로 움직여야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체온이 낮아지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면서 장 운동이 둔해질 수 있어요. 실제로 고령자 대상 연구에서 복부 체온이 낮은 분들이 더부룩함과 변비를 더 자주 호소했다는 보고도 있고요. 몸이 따뜻해지면 장으로 가는 혈류가 늘어나고요. 소화 과정이 원활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수면과 체온 조절이에요. 사람은 잠들기 전 체온이 서서히 조절되면서 깊은 수면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몸이 전반적으로 차가운 상태에서는 이 리듬이 깨지기 쉬워요. 여러 수면 연구에서요. 취침 전 체온 관리가 수면의 깊이와 회복력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관찰됐어요. 특히 노년층에서는 이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해요. 정리하면 이래요. 체온은 면역, 혈액순환, 소화, 수면을 동시에 조절하는 기본 조건이에요. 약 하나, 영양제 하나로 단번에 바꾸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죠. 체온을 올린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운동부터 떠올리세요.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들은요. 힘들지 않고요. 집에서 바로 오늘부터 가능한 것들이에요. 중요한 건 많이 하는 게 아니라요. 매일 조금씩 유지하는 겁니다. 먼저 목 뒤를 따뜻하게 하는 습관이에요. 목 뒤에는 온몸으로 가는 큰 혈관과 신경이 모여 있거든요. 이 부위가 차가우면 몸 전체가 긴장 상태로 들어가요. 전자레인지에 수건을 살짝 데워서요. 목 뒤와 어깨 사이에 15분에서 20분 정도 올려두세요. 너무 뜨거울 필요는 없고요. 따뜻하다 느껴지는 정도면 충분해요. 많은 분들이 이 방법만으로도 몸이 서서히 풀리는 걸 느끼신대요. 두 번째는 발목과 종아리를 깨우는 동작이에요. 종아리는 흔히 두 번째 심장이라고 불리잖아요. 이 근육이 움직여야 다리 쪽에 고여있던 혈액이 위로 올라가거든요. 의자에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발목을 앞뒤로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좌우로 돌려도 좋고요. 한쪽당 1분이면 충분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주면요. 굳어있던 몸이 훨씬 빨리 풀립니다. 세 번째는 따뜻한 물로 하는 족욕이에요. 물은 미지근하면 효과가 떨어져요. 발을 넣었을 때 따뜻하다를 넘어서 뜨끈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가 좋아요. 발목 위까지 물을 채우고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해보세요. 심장에서 가장 먼 곳부터 따뜻해지기 때문에요. 전신 순환이 자연스럽게 살아나는 거예요. 특히 손발 냉증이 있거나 잠이 얕은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샤워 습관이에요. 겨울에 샤워를 너무 빨리 끝내는 분들이 많으세요. 샤워 마지막에 등과 허리 쪽으로 따뜻한 물을 3분에서 5분 정도 충분히 받으세요. 이 부위가 따뜻해지면 몸 중심부의 혈류가 살아나거든요. 잠들기 전이라면 수면에도 도움이 돼요. 다섯 번째는 따뜻한 물 마시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식사 전에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씩만 챙겨보세요. 위장으로 들어간 따뜻한 자극이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요. 내장 온도를 서서히 올려줘요. 찬 음료는 가능한 한 줄이는 것만으로도 체온 유지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 방법들은 특별한 준비가 필요 없어요. 하지만 하나만 꾸준히 해도 몸은 기분 좋게 반응해요. 체온 관리는 많이 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지켜야 할 기준을 알고요. 그 선을 넘지 않게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부터가 실제 효과를 가르는 지점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양과 강도는 편안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목 뒤 온열이든 족욕이든요. 뜨거워서 참아야 하는 정도는 필요 없어요. 몸이 놀라면 오히려 혈관이 다시 수축하거든요.
따뜻해서 좋다는 느낌이 가장 적당해요. 발목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숨이 찰 만큼 할 필요 없이요. 관절이 부드럽게 풀린다는 느낌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타이밍을 일정하게 정하는 거예요. 체온은 리듬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어떤 날은 하고 어떤 날은 안 하면 몸이 적응하지 못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발목 운동, 잠들기 전 목 뒤, 온열이나 샤워처럼요. 하루 일정에 묶어서 습관화하는 게 좋아요. 시간은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는 지속 기간을 최소 석 달로 잡는 거예요. 체온은 하루 이틀에 확 바뀌지 않아요. 혈관 반응, 근육 상태, 자율신경의 균형이 서서히 바뀌어야 하거든요. 보통 한 달쯤 지나면 조금 덜 춥다는 느낌이 오고요. 두 달쯤 지나면 아침 컨디션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석 달이 지나야 몸이 이 상태를 기본값으로 받아들입니다. 네 번째는 식사와 체온의 균형이에요. 체온 관리 중에 끼니를 자주 거르거나 너무 적게 드시면 효과가 반감돼요. 특히 단백질과 따뜻한 음식은 체온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국물이 있는 식사, 따뜻한 곡물, 소량이라도 규칙적인 식사가 기본이에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음식은 한 번 더 데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체질에 맞춰 조절하는 거예요. 더위를 잘 타는 분, 땀이 많은 분은 온열 시간을 짧게 하고요. 냉증이 심한 분은 시간을 조금 늘려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내 몸이 편안해지는 선이 기준입니다. 이 원칙들을 지키면요. 체온 관리는 부담이 아니라 몸을 돌보는 일상의 한 부분이 돼요. 체온 관리는 비교적 안전한 방법이지만요. 모든 분께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어요. 몇 가지 경우에는 반드시 조심하셔야 해요. 이 부분은 효과만큼이나 중요하니까 꼭 한번 짚고 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장질환이나 혈관질환을 진단받으신 분들이에요. 온열팩이나 족욕을 할 때 갑자기 너무 뜨겁게 하시면요.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면서 어지럼증이나 두근거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온도를 낮추고 시간을 짧게 하시고요. 몸 상태를 보면서 천천히 조절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당뇨가 오래되었거나 말초 감각이 둔한 분들이에요. 발의 감각이 둔해지면 물이 너무 뜨거운지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잖아요. 족욕을 하실 때는 반드시 손으로 물 온도를 먼저 확인하시고요. 혼자 계실 때는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신장질환이나 부종이 심한 분들이에요. 몸을 과도하게 데우면 체의 균형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이 경우 족욕이나 온열은 짧게, 횟수도 줄여서 하시고요. 변화가 느껴지면 바로 중단하셔야 해요. 네 번째는 수술 직후이거나 급성염증, 발열이 있는 상태예요. 이럴 때는 체온을 더 올리는 행동이 오히려 회복을 방해할 수 있어요. 몸이 안정된 뒤에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요. 현재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이에요. 혈압약, 심장약, 혈액순환에 영향을 주는 약을 드시고 있다면요. 체온 관리 방법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시는 게 안전해요. 이 영상의 내용은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거고요.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체온 관리는 몸을 억지로 바꾸는 방법이 아니에요.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요. 천천히, 안전하게 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한번 돌아볼게요. 체온 딱 1도 차이가 면역과 혈액순환, 소화, 수면, 그리고 아침에 눈 뜰 때 그 느낌까지 바꿀 수 있다는 거였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체온 관리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전자레인지에 수건 하나 데우는 것, 잠들기 전 발목을 천천히 돌리는 것, 족욕 한번 하는 것, 샤워할 때 등에 따뜻한 물을 조금 더 받는 것,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컵 마시는 것. 이게 전부예요. 하나만 꾸준히 해도 몸은 반응하기 시작해요. 중요한 건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유지하는 거예요. 편안한 수준에서 일정한 시간에 최소 석 달 동안요. 그러면 몸이 이 따뜻함을 기본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하루가 달라져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몸은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요. 손발이 차갑다, 아침에 몸이 뻣뻣하다, 감기가 잘 낫지 않는다.
이런 신호들이요.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몸이 나 좀 따뜻하게 해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딱 하나만이라도요. 석 달 뒤에는 분명히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백세 웰빙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하게 건강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